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요.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만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0.49%, 특히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더욱더 커졌는데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예상보다 조금 더 일찍 은퇴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축소한다라는 소식에 JP모건이 하락한 영향으로 0.5%가량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른 표정을 지었던 나스닥과 S&P 500 지수였는데 특히 나스닥 지수는 엔비디아 낙관론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사상 최고치 영역에 들어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앞서서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 나스닥만 홀로 약간 소외가 됐었는데 이번엔 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수준의 정책 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데이터를 조금 더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한 번 줄을 이뤘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금과 구리 가격, 선물가가 역사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에서 관련주들 주목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 일정이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일정이 23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 가능성이 75%가량으로 엿보인다라는 관련 기자의 X글이 올라오면서 이더리움이 20%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덩달아 오르면서 7만 선에 육박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의 권력서열 2인자죠.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I 원유 선물 0.3%가량 빠지면서 79.8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중동 지역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PC의 새 브랜드 코파일럿 플러스를 간밤에 발표를 했습니다. 빌드 일정을 하루 앞두고 공개가 된 건데 관련된 주요 내용들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간밤에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긴장감이 불거질 법도 한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기대감이 더욱더 큰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만약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 배터리에 대한 7%에서 25%로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가 실현이 된다면 모델3가 $1,000에 육박할 수도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리오토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했다라는 점도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전기차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불리는 마이클 윌슨이 변심을 했습니다. 기존에 4,500포인트를 연간 전망으로 제시를 했는데 내년 2분기 그러니까 6월까지 5,400포인트 S&P 500이 도달 가능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바꾼 건데요. 윌슨 전략가의 경우에는 이전에 시장의 흐름을 내가 예상을 하지 못했다. 당분간 증시 전망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다시 돌아온 윌슨은 이렇게 모습이 좀 바뀌었습니다. 잠시 후에 글로벌 IB들에서 앞으로의 미국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더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회보를 유지하고 있는 연준의 데이터 사랑은 여전합니다. 필립 제퍼슨 부의장, 현 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는 하나 데이터를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CPI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물가가 과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엔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마이클 바 부의장의 경우에도 2년간 물가가 진전이 있었으나 1분기 데이터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진 중에서도 상당히 매파적인 인물로 분류가 되는 마이클 바 부의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 내 총재들, 인사들은 어떤 발언을 내놨을까요? 라파엘 보스틱 총재 작년만 해도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였는데 올해 들어서 매파적인 발언을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긴축적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만약에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금리는 지난 10년간의 초저금리 시대와는 확실히 다른 국면을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함께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6월을 끝으로 이제 연준에서 물러나게 되는 메스터 총재 역시 매파적 인사답게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인상에 대한 옵션을 또 한 번 열어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물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금과 구리 가격 그리고 은 가격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동시 상승입니다. 최근에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 선물가의 추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급등세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리에 대한 수요가 중국 수요도 있겠습니다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있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많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은 부족하고 현재 수준 대비 55%가량 광산이 더 늘어나야만 현재 구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은 올 한 해 동안 23%가량, 구리 가격은 38%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련주는 물론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또다시 물가의 압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증시에도 함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은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로벌 IB들에서는 S&P 500 지수의 상방을 더욱더 높게 잡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뿐만이 아니라 2024년 동안 BMO는 S&P 500 5,600포인트, 오펜하이머는 5,500포인트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쫙 정리를 했는데 그 아래쪽에는 거의 하단 쪽에 에버코어 ISI와 JP모건의 경우에는 4,750포인트, 4,200포인트 유지하는 관점도 함께 전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AI가 이번엔 PC로 스며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 브랜드 코파일럿 플러스가 간밤에 발표가 됐는데요. 크게 두 가지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엘리트가 들어가는 모델이 있고요. 퀄컴 스냅드래곤 플러스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퀄컴이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에 넘어서 PC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라인업을 통해서 반증이 되고 있고요. 핵심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들 살펴보게 되면 NPU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AI 기능들이 이 코파일럿 플러스에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기능들이 데이터 센터의 통신을 통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적인 점입니다. 거기다가 어도비와 같은 크리에이티브 앱도 NPU를 통해서 최적화가 가능하다, 좀 더 빠른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결국 요약을 해보면 요약이 되는 협력사들을 살펴보면 퀄컴과 AMD, ARM, 인텔 같은 칩 기업들이 있겠고 델과 삼성, 레노버, HP, 에이서 같은 이 노트북을 판매하는 기업들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체크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델과 엔비디아도 손을 잡았습니다. 델은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AI 전략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구상을 또 역시 간밤에 밝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AI PC 비전을 먼저 설명을 하는 바람에 델의 이러한 비전이 조금 묻히는 감은 있었습니다. 델의 AI PC는 엔비디아 기반의 서버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역시 퀄컴의 NPU 프로세서를 구동하게 됩니다. 퀄컴이 상당한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 역시 짐작이 가능하고요. 엔비디아 기반 서버의 경우에는 델은 액침 냉각의 중요성을 CEO부터 나서서 상당히 힘주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 액침 냉각 관련주들 GST, KN솔 같은 기업들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성형 AI 노트북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라는 카운터 포인트의 분석 자료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생성형 AI가 적용되는 PC의 수혜주들이 어떤 것들이 될 것이냐, D램뿐만이 아니라 낸드 플래시 그리고 여러 가지 솔더블이라던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업들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의 열쇠 엔비디아가 쥐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이번에 AI PC에 대한 비전을 발표를 했고요. 제가 재밌는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이 트렁크에 많은 사람이 타 있는데 그 손잡이를 엔비디아가 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문을 열기만 해도 와르르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틀 앞두고 있고 아마 목요일 이 시간이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상 매출과 예상 EPS를 살펴보면 전년비 277%, EPS는 451%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컨센서스와 함께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앞으로의 또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들 간밤에 네 곳이나 목표가 상향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죠. HBM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커지게 될 AI
AI PC 수요를 안고 낸드 플래시 D램 시장이 다시금 호황기를 맞이할 가능성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AI 관련 이벤트들도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도 연준은 또 많은 발언들을 쏟아냈던 하루였습니다. 네, 매크로 불안감이 다소 완화됐던 지난주, 이제 다시 AI 모멘텀이 부각이 될 시기인지 우리 시장 계속 주도주 없이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데 그 답을 잠시 후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파트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시장 정리해 드릴 텐데요. 어제 양시장 보다시피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환율은 올랐고 외국인의 수급은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다행인 건 선물 시장으로의 수급은 유입이 되면서 5월 누적적으로 한 2조 원 가깝게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담고 있는데 이 기조는 흔들림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양시장에서 빠져나간 수급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우리 시장이 딱 연고점 목전에서 힘을 못 내주고 있죠. 못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인버스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수급들, 더불어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우려감을 소화한 움직임 속에 수급이 이렇게 크게 외국인 쪽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점은 그래도 유의미하게 체크해볼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기관 쪽에서는 코스닥 꾸준히 담고 있고요. 어제 거래소 쪽으로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안에서 지수는 코스닥 쪽으로 특히 바이오의 변동성을 반영하면서 코스닥이 빠졌지만 종목 간의 순환매는 활발합니다. 특히 양시장의 차별화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잘 버텨줬다라는 것이 하나의 키포인트가 됐고 그 안에서 주도주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순환매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는 최근 중국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민감재, 시클리컬 섹터인데요. 일단 큰 틀에서 본다면 어제의 주인공은 전력기기, 전선, 변압기, 비철금속이었습니다. AI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또 중국의 부양과 더불어서 최근 이 구리 가격 사상 최고가의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의 움직임까지 반영하면서 시간에서도 반응했던 섹터입니다. 다만 너무나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는 움직임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 상단은 어디까지 진행될지 고점에서의 기민한 대응은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 것인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볼 거고요. 해운주 그리고 화학, 최근에 이 시클리컬 안에서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화학주들도 바닥권에서 고개를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 넘치는 움직임 속에 업황을 반영하면서 운임지수도 고공행진을 보여주죠. 모처럼 만에 2,500선 포인트까지 진입하고 있는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경기 회복과 함께 홍해 사태, 물류 대란을 반영하며 올라가고 있는데 이들 전체적으로 하나의 포인트는 경기가 회복된다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좋았던 쪽은 수출일 텐데요. 음식료, 화장품, 더불어 플러스로 자동차까지 좋아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면서 오늘 장은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사실 시클리컬이 치고 올라가는 이 힘은 반도체가 쉬고 있기 때문에 라고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과연 언제쯤 다시 주도주의 자리를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은 온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래도 사실상 앞서 보신 것처럼 섹터들 전체적으로 좋긴 한데 거래소는 12조 원, 코스닥은 8조 원대로 거래가 살짝 메말라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AI가 다시 살아나 줄 수 있을지. 사실 이 모멘텀은 매일같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다시 한번 경신을 해줬고요. 미국 3대 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BMO 캐피털 마켓 연말에 S&P 500 5,600 간다. 지금 5,308포인트니까 아직 상승 여력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도이체뱅크, 모건 스탠리 굉장히 비관론적으로 봤던 쪽이죠. 이 하우스에서도 상향 조정, CFRA까지 5,400까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 업사이드가 과연 어느 정도나 열릴까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더하기로 매크로 불안정은 계속 완화가 되어야 한다. 결국 FOMC 의사록에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2회에 걸치는 금리 인하 플러스 한 번 더, 그러니까 3번의 인하까지도 가능할까? 이 두 가지를 계속 시장은 체크하는 관점이 될 거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AI 주간 안에서의 모멘텀은 꾸준히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앞서 혜은 앵커가 잘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플러스 AI PC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웹서버 의존 없이 자체 NPU, 그러니까 AI 연산하는 기능이죠. 신경망 처리 장치까지 탑재가 되면서 AI
AI 서비스를 구동하는 PC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오픈 AI의 챗 GPT 공개됐죠. 구글 제미나이 업데이트됐죠. 여기에 일주일 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AI PC를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AI를 중점적으로 해서 업데이트되는 폼팩터의 움직임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달에는 WWDC, 애플의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기대감들, 혁신적으로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될지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전에 나왔던 증권가의 리포트를 발표해봤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딱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의를 앞두고 개발자회의를 앞두고 이 AI PC 공개가 될 텐데 이 부분은 IT 하드웨어 업종의 또 다른 기회가 될 거다라는 리포트가 이미 나온 바 있어서 이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MLCC, FCBG에 관련된 PCB, NPU, 수혜를 크게 받을 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종목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MLCC와 관련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삼성전기의 힘이 꽤 강하고 증권가에서 하반기에 IT 안에서의 탑픽으로 자리하기도 하는데요. 이 움직임 잠시 후에 반영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이 오픈 AI, 구글 AI 관련된 모멘텀 반영하면서 좋았던 쪽이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여전히 AI PC 관련해서는 하드웨어도 좋지만 소프트웨어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이 기술력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움직여줄 수 있을지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표정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AI 모멘텀을 반영해서 작은 종목들 말고 이 주도주인 IT 투톱이 과연 움직여줄 것인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엔비디아의 그 향방이 달려있다. 증권가에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22일 실적 발표 23일 새벽에 공개가 될 텐데 어제 삼성전자의 분위기는 꽤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2% 가깝게 올라가면서 8거래일 만에 반등을 줬고요. 여전히 8만 원 아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아주 적극적인 수급까지 유입이 됐습니다. 기관 특히 260만 주 담아갔고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대략 매도가 있었지만 크진 않았고 여전히 19만 100원 선, 19만 5천 원이 딱 직전 고점이자 신고가인데 크게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19만 원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24만 원 보고 있고요. 이달 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승인과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최근 임원진이 엔비디아 쪽으로 급파하기도 했었죠.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맞물리며 HBM 경쟁력을 확인하는 한 달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이 움직여만 준다면 우리 지수는 2800선 거뜬하다 이렇게 보고도 있는데요. 간밤 마이크론과 엔비디아가 올라졌기 때문에 IT 투톱에 대한 기대감 자리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체크해 볼 부분은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눈높이 이미 서프라이즈는 나올 건데 그 서프라이즈 강도가 10% 이상일까까지 눈높이 높아져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험대이죠. 이 부분은 계속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여긴 더불어서 하나증권에서 나온 내용을 발표해봤습니다. AI 시대, 앞서서 전날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AI발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으로도 그리고 구리와 함께 전체적인 정통 에너지로도 지금 충당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LNG 비즈니스 그리고 이 가스, 탄소 포집과 관련된 내용이 그 대안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간 단계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최종 단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연계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AI발 전력 수요 급증에서 신재생으로는 충당하기 어렵다는 내용 안에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 쭉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과 미국의 슈퍼 메이저급 기업들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 탄소 포집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엑슨모빌이 그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스, LNG, 그리고 암모니아 탄소 포집 관련해서 사업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안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쭉 해드렸습니다. 유니드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은 오늘 이 하나증권과 함께 커버리지 6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나왔고요. HD 현대중공업도 그 안에 있는데 역시 TP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들 종목들 최근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기조 안에서 추가 상승 여력까지 장기적인 방향성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원자재 비철금속의 상승이 지속될까? 여기서 AI 강세 움직임까지 반영하게 되면 주도주도 돌아오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시클리컬까지 좋아진다면
지수의 상승 여력은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자아내는데요. 시간의 등락에서 보면 구리, 비철금속, 어제 정규장에서 좋았던 쪽 추가 강세가 나왔고요. 여전히 미중 갈등 격화 움직임 속에 히토류 테마도 반짝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옆에서는 개별적인 움직임 있었고요. PSK홀딩스 최근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며 시간의 거래에서 반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변동성 체크해 드릴 거고요. HLB그룹주 어제 장중 내내 화제 종목이었습니다. 추가 하한가로 직행했다가 9시에서 10시 구간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구간 안에 한 증권사에서 속된 말로 광클릭을 통해서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한가가 풀리면서 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그런 움직임 속 다시 10시 구간대에서는 바로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측면은 계속 체크가 필요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HLB그룹주가 추가 하락이 있었는데 오늘 좀 바닥을 다잡아 갈 수 있을지는 잠시 후에 보셔야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SK홀딩스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됐지만 PSK에 대해서는 계속 증권가 시각 좋습니다. TP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 잇따라 나오고 있고 저 PBR 그러니까 밸류업과 관련해서 미국으로 날아간 금융사 CEO들 자신감 넘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있어서 움직임을 보여줬고 또 이번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책과 관련돼서도 업데이트된 내용을 반영하며 최근 TP 상향 조정 리포트 많이 나옵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KB금융 다 리포트 오늘 TP 상향 조정된 리포트로 나왔으니까요. 업데이트된 내용들 반영할지 여부 보셔야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최근 들어서 꾸준히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두 곳에서 TP를 높여 잡았습니다. 이 움직임까지 반영해서 개장 후에 오늘은 주인공이 누가 될지 잠시 후 살펴보죠. 당첨자였습니다.